CU랑 GS 이런 편의점 문화가 들어서면서 변화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몽골이 밤 되면은 타이레놀 같은 그런 진통제 같은 것도 그렇고, 놀다가 배고프면 편의점 가서 먹는 게 되게 맛있잖아요. 술을 마실 때 안주 먹는 문화, 몽골 음식이 고기, 밀가루 위주로 먹다 보니까 안주를 많이 안 먹고 그랬었는데, 안주 먹는 문화도 닮아가는 것 같고, 꾸미는 거, K-뷰티, K-푸드 이런 문화들이 몽골에 많이 들어가서 생활 방식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생활 14년 차 몽골에서 온 이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몽골 하면은 캐시미어잖아요. 그래서 몽골의 제일 좋은 캐시미어 제품을 갖고 와서 한국 분들께 또 좀 보여드리는 그런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몽골하면 떠오르는 광활한 초원과 유목 생활의 이미지와 현실은 어떤가요? 몽골 하면 사실은 그런 초원의 이미지도 있지만 도시화되어 있는 이미지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이제 TV를 보면 한국에 없는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려다 보니까 몽골의 이미지가 유목민, 그리고 초원, 그런 이미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도시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인구가 360만인데 100만 좀 넘는 인구가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한 200만 좀 넘는 인구가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목 생활을 하는 거는 사실 아리랑 TV 이런 데서 보여지는 몽골하고 비슷해요. 그 가축들 키우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옮겨 다니면서 이제 유목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반대로 저는 사실 유목 생활을 해보진 못했어요.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쭉 살다가 한 17살 때 한국에 와가지고 사실은 유목 생활을 그냥 가끔 놀러 가서 봤지, 물론 알지만 제가 경험한 거는 유목 생활을 했다기보다는 도시 생활을 많이 해봐서 울란바토르에서 지내는 거는 한국하고 조금 비슷해요. 많이 비슷하고, 하지만 한국을 못 따라가죠. 좀 한국이 아무래도 되게 발전된 국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잖아요. 잘 발전이 돼 있어서 몽골은 울란바토르 벗어나면 바로 시골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또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울란바토르에서 생활을 하는 거는 아마 한국 분들도 몽골을 많이 가서 아시겠지만 되게 비슷해요, 한국이랑. 그냥 밥 문화도 이제 어느 정도 몽골에, 한국에서 전수해와서 몽골의 밥 문화도 좀 한국하고 비슷해져 가니까는 많이 한국화돼 가는 것 같아요, 몽골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가 한국과 유사하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또 출연을 할 때 몽골을 따놓은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반응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몽골인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몽골 아니고 동탄 신도시 뭐 이런 신도시들의 약간 그런 데인가 하다가 보니까 몽골인 거예요. 그래서 그 패널 분들이 다 여기는 몽골 맞냐고, 우리가 생각했던 몽골하고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저도 한 겨울에 몽골을 안 간지 한 12년 정도 있다가 그 영상으로 보고 나서 설날에 한번 몽골을 갔다 왔어요. 근데 갔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간판도 다 한국어로 돼 있고 편의점도 엄청 많고, 제가 여름에 한번 갔을 때는 이마트가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다여섯 군데 있고, 그냥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다 한국의 어떤 브랜드가 보이거나 밥집이 보이거나 아니면 한글로 돼 있는 간판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동탄 신도시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한국 분들도 이제 몽골 가면 반은 한국화돼 있다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네. 이마트가 몽골 최대 규모의 대형 쇼핑몰이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차이점이 한국 이마트에서 살 수 없는 몽골 제품들이 좀 많죠. 네, 그게 아마 차이점일 것 같고, 그거 말고는 그냥 그대로 그냥 복사붙이기 한 거서 차이점이라고는 크게 없는 것. 한국산 제품에 대한 몽골인들의 수요는 어떠한가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제품보다는 미국 제품이나 일본 제품,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러시아 제품에 대한 그 선호도가 되게 높았는데, 점점 그 한류로 인해서 드라마를 보고
이제 아이돌들을 보고 듣고 춤도 따라 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한류 문화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따라해보고 싶은 거에서 좀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14년 전 말이죠. 2010년도에는 그렇게 막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보긴 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살면서 이제 몽골에 가서 보면 갈 때마다 한국화돼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몽골에 2010년도에 있을 때 밤에 12시나 10시 지나면 문이 열려 있는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몽골 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좀 접해보기도 하면서 좋은 거는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한국의 좋은 거. 배달 문화, 치킨, 피자 시켜 먹는 문화, 그리고 노는 문화도 포차 같은 것도 많이 몽골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번에 몽골을 갔어요.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미팅을 하고 그 미팅했던 분들이 우리 이제 일 얘기 끝났으니까 식사하러 가자라고 했는데 거기가 동대문 포차인 거예요. 이름이. 몽골에 이런 곳이 있다고? 라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음식 주문하는 것도 한국이랑 똑같고 근데 심지어 거기 있는 몽골 분들이 저는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소주하고 맥주를 시켜서 말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진짜 한국 문화가 몽골하고 잘 맞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지금 몽골에 있나 한국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한국과 비슷해진 생활 방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을 보고 이제 많은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CU랑 GS 이런 편의점 문화가 들어서면서 좀 많이 변화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몽골이 좀 그게 어려웠어요. 밤 되면은 뭔가를 구해야 되고 막 예를 들어 타이레놀 같은 그런 진통제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면 밤 되면 놀다가 배고프면 편의점 가서 먹는 게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원래는. 그냥 다 문 닫아버리고 그런 것들이 몽골에 들어가면서 이제 가면 좀 편리해졌다? 이거는 좀 잘 갖고 왔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술을 마실 때 약간 그 안주 먹는 문화 원래는 몽골에서 술을 마실 때 보드카를 마시게 되잖아요. 근데 보드카 마실 때 독하기도 하고 이제 몽골 음식이 되게 헤비한 그 무거운 음식 고기, 밀가루 위주로 먹다 보니까 안주를 많이 안 먹고 그랬었는데 이제 안주 먹는 문화도 이제 많이 닮아가는 것 같고 꾸미는 거, 피부 관리하는 거, K-뷰티, 뭐 K-푸드 그리고 한류 막 이런 문화들이 몽골에 많이 들어가서 좀 그런 생활 방식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몽골에서 한식은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나요? 케이푸드 하면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몽골 분들이 요즘 제 친구들이 또 하는 얘기가 몽골 사람은 이 한식을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케이푸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 지인분들도 한국에 오면 뭐 먹고 싶어? 내가 밥 사줄게 라고 하면 한식. 그래서 그 한정식 있잖아요. 다 이렇게 차려가지고 다양한 반찬과 그거를 먹는 게 정말 몽골 분들한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한국에 14년 동안 살게 된 이유도 사실 음식이 한 3, 40%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몽골엔 없는데 한국에 있는 음식이 너무 다양하고 많고 맛있고 몽골에 한번 방학 때 갔는데 순대가 너무 먹고 싶은데 그때는 10년 전이었으니까 순대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돼지고기도 삼겹살을 그냥 한국 문화 때문에 이제 드라마 보다 보니까 먹지만 그렇게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나라는 아니에요, 몽골은. 그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몽골 가면 한국 음식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한국 가야겠다 이러고 다시 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 10년 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쿠팡에서 우리가 뭘 주문하면 내일 오는 것처럼 몽골에서도 원하면 한국에서 신선한 과일을 비행기로 주문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딸기, 뭐 수박 이런 게 한국이 또 맛있잖아요. 그리고 설마다 나오는 과일들이 너무 맛있어서 몽골은 이제 기후 때문에 그렇게 맛있는 뭐 배, 사과 이런 것들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K푸드 하면은 그런 신선하고 맛있고 그리고 다양한 반찬 그리고 야채류가 많아서 그리고 매운 것도 몽골은 매운맛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그런 매콤한 것들이 정말 많은 자극을 주기도 하지만 음식 얘기하니까 침이 나가네요. 그런 다양한 맛
그리고 다양한 반찬 문화가 몽골 사람들의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몽골에는 사실 식당에 가면 그 한국 분들이 몽골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메뉴판이 있으면 국물이 있는 거, 없는 거라고 두 페이지 끝. 근데 그게 국물 없는 거는 튀김 만두, 호쇼, 그리고 그냥 일반 만두, 칼국수. 그냥 주 재료가 고기하고 밀가루밖에 없다 보니까 금방 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야채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근데 한국 음식은 거의 야채나 이 반찬이 거의 6, 70%고 메인이 한 2, 30% 정도 그거를 차지하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재밌고 음식이 즐거운 것 같아요. 한국은 K푸드가. 그리고 배달 문화도 그렇고 몽골 음식은 저도 몽골 사람이지만 가끔은 정말 먹고 싶은 고향이 그리울 때 먹고 싶은 음식은 있지만 몽골 가서 한 일주일 넘게 있으면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빨리 돌아오고 싶은 그게 있어요. 오자마자 인천공항 도착하자마자 한식 먹자, 한식, 밥.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몽골 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그런 한국 음식의 그 맛과 그 다양함이 좀 많이 좋아하고 즐겨 먹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식이 중식이나 일식과 비교해서 몽골인들에게 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맛있어요. 한식이 맛있어요. 그리고 좀 맛있는데 건강한 느낌도 들고 자극적인 게 좀 적당하다고 해야 되나? 중국 음식이나 다른 음식들은 그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 본연의 맛을 살려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역시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거를 저희도 막 미국에서 예를 들어 스테이크를 먹는 영화를 보면 스테이크가 먹고 싶듯이 몽골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K 드라마나 그 K-팝 아이돌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는 음식들을 한 번은 먹어보고 싶다라는 그것 때문에 K-푸드를 많이 좋아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거 1위가 포장마차에서 안주 먹으면서 소주 맥주 먹는 거. 그게 드라마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한국에서 손쉽게 그냥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비싸거나 못 찾거나 아니면 한 군데밖에 없거나 그런 건 아닌데, 몽골 분들이 이제 한국 오면은 제 친구들은 그 포차에서 포장마차에서 좀 술 먹고 싶다, 술 먹어보고 싶다, 그 드라마에서 맨날 커플끼리 소주 먹으면서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로맨틱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한 번씩 먹어보고 싶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몽골만의 특이한 풍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풍습이 있다면 몽골 하면은 일단은 한국에서 제가 어디 가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 발을 밟으면 악수해야 되는 거. 그게 학생 때 되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지금은 몽골 사람한테는 하고 한국 사람한테는 안 하지만 누군가의 발을 살짝 스치거나 아니면 밟았잖아요. 그러면은 악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왼수가 된다, 이런 풍습이 있어서 발을 밟으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냥 살짝, 근데 악수를 너무 오래 하면 좀 오해받을 수 있지만 미안해 이런 정도 하는데, 그게 한국에서 조금 처음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몸에 배어 있는데 악수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발을 살짝 밟았는데 그게 남자야. 그러면 그 남자분이 약간 악수하려고 하면 뭐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나한테 관심 있나 라고 오해를 사기도 해서 좀 그거를 없애는 게, 인지를 해서 여긴 한국이야 라고 이거를 끊어내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또 좀 문화적으로 한국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몽골에 문이 있으면 문턱 있잖아요. 그 문턱을 밟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밤에 침대에서 노래 부르면 안 된다. 그리고 그림자 갖고 놀면 귀신이 온다. 그리고 집에서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 보면 한국하고 비슷한 부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문화들이 약간 아시아 문화권의 나라들, 중국, 한국, 몽골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이렇게 보면은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한국하고 달랐던 문화는 발을 밟으면 악수하는 거. 그게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처음에 어학당을 왔어요. 근데 어학당 왔는데 이제 버스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이제 버스에서 자리가 없으면 서서 손잡이 잡고 다니잖아요. 근데 잡다가 버스가 브레이크 잡을 때 옆에 있는 남자분의
발을 밟은 거예요. 전 진짜 관심이 있어서는 아니고 그냥 발을 밟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악수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잘생겼다는 걸 알았는지 이제 저는 학생이었으니까 약간 저를 "뭐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나랑 악수하려고 하지? 왜 내 손을 잡지?' 이렇게 보시길래 부끄러워 가지고 버스를 아직 2 정거장 남았는데 뛰어내려 가지고 되게 얼굴 빨개지면서 '아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많이 악수를 하거나 발을 웬만해선 밟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사실 이게 되게 작은 건데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거다 보니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몽골인과 한국인의 외모가 비슷해서 겪는 어려움은 없나요? 너무 많죠. 저도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살아 가지고 한국 물을 먹다 보니까 한국 사람처럼 점점 한국 분들하고 닮아가긴 하지만 사실 올 때부터 너무 한국인으로 다들 보긴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막 빨간 머리도 하고 지금도 머리가 약간 빨간 톤인 게 좀 '외국인인 티를 내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서운한 게 저는 한국어를 진짜 열심히 해 가지고 이제 한국어를 배웠잖아요. 저는 예능 같은 것도 보면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하나하나 적어 가지고 입에 그 펜을 물어 가지고 발음을 따라하고 몽골 사람인데 안 되는 발음이 좀 있는데 그런 것도 고쳐 가지고 지금의 한국어가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는데 가끔 보면 너무 외모가 똑같아서 당연히 얘는 혼혈이거나 뭐 교포이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몽골 사람인데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그러겠지라는 게 그냥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해서 한국어를 배웠는데 좀 내가 노란 머리였으면 내가 정말 그 샘 해밍턴 같은 그런 만약에 이미지였으면 정말 박수를 받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냥 '아 그래. 몽골이 원래 비슷해. 아 뭐 혼혈이겠지. 아니면 뭐 평생 한국에서 살았겠지. 몽골어 모를 거야.' 이런 그런 오해들이 있고 그래서 반대로 제가 그 불편함을 '그냥 냅두자. 어차피 생긴 것도 똑같고 그 사회생활을 한국에서 14년을 해 오다 보니깐 몽골보다는 한국 사람처럼 돼 있으니까 많이 가깝게 돼 있으니까 그냥 냅두자. 그러면 그냥 한국인인 척하고 살아보자.' 하면은 또 여권을 보거나 아니면 뭐 신분증을 보거나 파란색 신분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 너 외국인이었어? 왜 말을 안 했어?" 이렇게 하니까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지?' 이런 상황이 이제 좀 서운해요. 보면은 한국어 열심히 배워도 그렇고 안 배워도 그렇고 안 배웠을 땐 되게 답답하고 "너 이제 한국어 빨리 배워라."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배웠는데 그렇다고 해야 되나? 만약에 이제 어디 가면 노란 머리인 진짜 외국인이 미국인이거나 유럽 사람인데 예를 들어 그냥 "안녕하세요." 이것만 발음 똑바로 해도 "한국어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생긴 게 너무 한국 사람처럼 생기기도 했고 한국어를 잘하다 보니깐 근데 저도 외국인인데 100%다 알지 못해요. 그러면 "너 이것도 몰라?" 약오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지금도 간혹 가다가 모르는 단어가 생기거나 안 되는 발음이 생기면은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이왕 배운 거 한국어 제일 잘하는 외국인으로 남아 보자.'라는 생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울 때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몽골어 하다가 사실은 독일어를 먼저 배웠어요, 영어보다도. 그래서 영어는 크게 막 이렇게 배우진 않았는데 거의 유치원 때부터 한 10년 동안 독일어 배우다가 독일어가 좀 어렵잖아요. 다 이제 여자가 하면은 되게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언어다라고 하는데 독일어를 배우고 이제 몽골은 또 러시아어를 조금씩 그냥 생활 속에 묻어있는 러시아어 단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일본어를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아는 것처럼 몽골 분들이 러시아어도 좀 그런 식으로 다 읽을 수 있고 알파벳은 똑같고 그렇다 보니까 몽골어, 독일어, 러시아 그리고 영어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를 배우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언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순이 일단 똑같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어순이. 독일어도 다 바뀌고 그래서 한국어가 정말 매력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국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한국어가 좋아서 물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생활 방식이나 그런 편리함 그리고 음식 그리고 한국 분들의 그런 몽골이라고 하면 반겨주는 그런 문화 그런 것들 외로 한국어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한국에서 좀 오래오래 앞으로도 살 거고 지금까지 오래오래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몽골에서 한국어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다기보다 일단 자연스럽게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알 건 알아요. 드라마에서 쓰이는 단어들로 내 친구가 있는데 한국어를 못해요. 근데 그 왁스의 사랑하고 싶어요? 그 노래를 정말 한국 사람처럼 불러요. 얘가 한국어 배웠나 나 몰래 이렇게 볼 정도로 발음을 정확하게 이제 많은 연습을 했겠지만 이제 같이 노래방을 가서 놀면은 그 노래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몽골 분들이 조금 한국어에 쉽게 배울 수 있는 그게 있나 봐요. 옛날에 그런 전쟁 시대 때 좀 서로 주고받은 그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데 가면 한국 단어인데 몽골어랑 비슷한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단어인데 몽골어로 뜻은 다르지만 발음은 정확히 똑같은 경우도 많고 한국어로 오줌이 몽골의 오줌 이게 건포도를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말 이게 몽골어로 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치 붙는 게 몽골어에 칭 붙는 거랑 좀 비슷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단어가 좀 비슷한 것들 보면 옛날에 같은 아시아다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공주도 몽골어로 군주예요. 그래서 좀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요. 그리고 만두? 만두도 몽골어로 만토. 그래서 좀 비슷하죠. 좀 한국어를 배우는데 완전 다른 언어보다는 조금 더 수월했어요. 한국인에 대한 몽골인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한국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미지는 되게 꾸미는 걸 좋아하고 또 한류를 많이 보다 보니까 되게 화려하고 드라마에서 막 다 집에서 잘 때도 메이크업하고 자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게 꾸미는 거 좋아하고 뷰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다. 되게 깨끗하다. 이미지가. 그리고 되게 컬러풀하다. 이런 이미지이고 한국을 코리아라고 안 하고 몽골에서는 사성거스라고 하는데 그게 솔롱모스라는 단어의 뜻이 무지개예요. 뜻이. 그래서 무지개의 나라. 그래서 딱 한국 하면 그 한지 컬러나 한복이나 그런 것들을 딱 떠올려 보면은 그런 컬러풀하고 밝은 느낌의 나라. 그리고 밝은 느낌의 사람들이 많은 이미지예요. 근데 또 막상 와보니까 저는 한국 내에서 한국 분들을 보면은 조금 오히려 더 심플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보면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 막 꽃보다 남자 이런 거 보면 다 되게 화려하게 막 풀메에 막 이렇게 다니는데 저는 그런 거를 기대하고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저도 소녀시대처럼 그 컬러 바지 입고 스키니 입고 머리도 막 맨날 풀 메이크업에 렌즈 컬러 있는 렌즈도 끼고 막 그러고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삼선 슬리퍼에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밑에는 발은 나와 있는데 위에는 두꺼운 목도리 돌려져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보고 안경 끼고 모자 쓰고 지하철만 타도 연예인들이 다닐 것 같고 뭔가 꽃보다 남자 F4가 걸어 다닐 것 같고 그랬는데 되게 오히려 심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었고 반대로 또 밤되고 꾸밀 때는 제대로 꾸미고 심플할 땐 제대로 심플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몽골에 가시면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되게 반겨줘요. 몽골 사람들이. 그냥 한국인이라고 하면 결국엔 K 드라마 보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즐겨보는 드라마의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니까는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약간 거기서 배웠던 한국어를 좀 써보자 이런 친구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